자, 페이지 136페이지고요. 이제 열 파트 두 번째입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왔습니까? 냉난방 기구의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 냉난방 기구는 난방기하고 그다음 에어컨 얘기하는 거야. 히터랑 에어컨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요 냉난방 기구는 전부 대류현상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여기에서 뭐가 나와? 찬바람이 나오죠.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커요, 작아요? 밀도가 큽니다. 밀도가 크니까 위로가 아래로가 아래로. 그다음 현재 이 난로에서 따뜻한 공기가 나옵니다. 얘는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올라가죠. 됐죠? 자, 근데 이 난로 중에서 화목난로 같은 거 내가 얘기했었지. 그럼 이 화목난로 같은 경우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기도 하지만 열이 직접 나오기도 해요. 그치? 열이 직접 나오는 걸 내 손을 잡으면 아우 따뜻해. 내 앞과 난로 사이에 뭔가를 우리가 막아놔? 가방 같은 거라든지 옷 같은 걸로. 그러면 복사가 막아지게 되는 거죠. 됐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밀도차를 이용해서 대류 현상이 얘가 일어나고 얘가 일어나는 걸 통해서 우리 난방도 하고 냉방도 합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은 웃기지 않냐? 야, 더우니까 틀었지. 추우니까 킨 거지. 맞지? 이걸 동시에 그린 새끼가 어디 있어? 씨. 맞아? 이거 개또라이예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이 방과 이 방은 다른 방이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거 말이 안 돼. 야, 추우니까 히터 틀고 히터 트니까 더우니까 에어컨 켜? 야, 둘 다 꺼 이 새끼야. 그죠? 내가 볼 땐 이건 아니라. 자, 그다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은 요것만 빼고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자. 자, 아래에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데펴져서 계속 둥글둥글둥글. 그다음 이번에는 에어컨만 켰다고 쳐. 위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아래에 있는 뜨거운 공기를 위로 올려서 다시 차가워져서 둥글둥글 전체가 냉방.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이제 4번 얘기를 할 거야. 이거 별표하세요. 별표하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단열 과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뭘 배운다? 단열. 단열은요, 차단한다는 얘기야. 뭐를? 열을. 알겠니? 단열 과정이 뭐라고? 열을 차단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단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열을 차단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의 전달이 잘 일어나도록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열의 전달 과정은요, 고체 매질을 이용하는 뭐? 전도. 액체나 기체 매질을 이용하는 거 뭐? 대류. 그 다음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전달하는 거 뭐? 복사. 이 셋 중에서 승현아, 뭘 없애줘야 돼? 뭘 막아줘야 돼? 전도, 대류, 복사 중에서 열을 차단해야 돼. 열을 차단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의 전달을 막아줘야 돼. 그러면 전도, 대류, 복사 중에 어떤 걸 막아줘야 돼? 전도만? 복사만? 대류만? 어떤 거? 그렇지. 모두 막아야 돼. 다시 한번 뭐라고? 모두 막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물체와 물체 사이에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거, 열의 이동을 막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열이라고 하는 거고, 열의 이동 방식인 전도, 대류, 복사 다 막아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온도 변화가 크게 나오겠니? 조금 나오겠니? 조금 나와. 그래서 이거 외워둬. 온도의 변화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는 뭐라고 해? 단열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고. 됐어? 그 다음 이 열을 차단시키는 물질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단열재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한다? 단열재. 됐어? 이때 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단열재 중에서 가장 값싸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뭘까요? 공기입니다. 뭐라고? 공기. 공기 사용하는데 돈 내니? 공짜잖아. 그치? 실제 이 공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볼게요. 단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열재는 뭐야? 열의 이동을 막는 물질이야. 물질을 얘기하는 거야. 단열재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단열재들은요, 밑에 있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열의 전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우리가 단열이 잘 된다라고 돼 있어. 자,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솜, 스타이로폼, 뾱뾱이 이런 것도 있어. 솜은 우리 옷 같은 데 쓰는 거 알죠? 그렇죠? 그리고 이불에도 쓰잖아. 솜이불. 물론 오리털 이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스타이로폼은 어디에 써요? 벽과 벽 사이에. 그렇지? 그 다음 뾱뾱이는 뭔지 알죠? 창문에 이걸 붙여놓으면 열의 이동이 막아져 안 막아져? 막아져. 집안이 조금이라도 훈훈해지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 진공 상태의 동글뱅이. 얘들아, 진공이 되면요, 그 어떤 고체, 액체, 기체, 매질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매질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매질이 없으면 일단 전도도 안 일어나고 대류도 안 일어나지. 맞아요? 됐니? 그런데 문제는 복사는 막을 수가 없지. 그럼 만약에 진공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복사까지 막는다면
열의 이동을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겠네. 됐죠? 자, 그다음 은도금 은박지라고 돼 있어. 바로 이 은도금 은박지가 이게 문제가 뭐라고 했어? 복사를 못 막는다고 했잖아. 그치? 이 단점을 얘가 해결해 줍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진공은 매질이 없어요. 고체, 액체, 기체에 매질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복사는 못 막어. 그래서 이거의 단점을 누가 은도금과 은박지가 해결해 주는 거야. 알겠니? 얘는 뭐합니까? 빛이 직접 전달되는 것을 은도금, 은박지가 반사시키거든. 못 나가게. 알겠니?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밑줄 쳐놔. 자, 진공 상태는 매질이 없다. 전도하고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아주는 거고요. 은도금과 은박지는 이거의 단점,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공과 은도금, 은박지는 한꺼번에 같이 씁니다. 이것만 쓰거나 이것만 쓰면 안 돼요. 둘 다 같이 써요. 이해됐니? 그 다음 여기엔 빠져있지만 단열재 중에서 가장 값싸고 우리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누구라고? 공기야. 그래서 우리 오리터 파카 알지?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 추워진대요. 그럼 이제 경량 패딩이라든지 두꺼운 헤비 웨이트 패딩이라든지 이런 걸 꺼내서 입을 건데 그거 지금 옷장 속에 보관되어 있거나 아니면 압축팩 이런 데 저장돼 있을 거야. 맞아? 그러면 오리털 파카가 납작돼 있니? 빵빵해져 있어. 납작돼 있지? 그거 그냥 입으면 추워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이거를 잡고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텅텅텅 치지 엄마 아빠들이. 맞아? 그럼 거기에 공기가 많이 들어갈수록 빵빵해지지. 야, 빵빵한 패딩 입으면 춥겠니? 덥겠니? 덥죠. 아, 더운 거보다도 따뜻하죠. 별로 안 춥지. 바로 그거야. 공기는요, 열 전도율이 굉장히 적어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 이중창이라는 게 있어. 물론 이중창 말고 삼중창이라는 것도 있다. 유리가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야. 그럼 이 유리와 이 유리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공기. 알겠어? 공기가 들어가 있어. 아니면 더 좋은 건 진공으로 빼버리는 게 제일 좋겠지. 맞죠? 그럼 진공으로 빼버리면 장점이 뭐가 있느냐? 외부에서 충격 조금만 받아도 쉽게 깨져. 알겠니?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단열에 사용되는 그런 물질, 단열재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볼게요. 단열을 하면 열의 이동을 막음으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 야, 100% 단열은 없다. 100% 단열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 단열 목적은요. 온도 변화가 실제적으로는 적은 게 단열이 잘 된 거야. 처음에 100도였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99도야. 이거 단열 잘 된 거야. 알겠니? 됐어? 처음에 100도였는데 시간이 확 지나니까 똑같은 시간 지나니까 갑자기 20도로 훅 감소했어. 열 많이 뺏겼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죠? 전도, 대류, 복사 얘네들 모두 막아줘야 돼. 이거 어떻게 된다? 모두 막아야 돼. 하나만 막아서는 안 돼. 그 다음 이 단열을 이용하는 게 바로 뭐냐? 온도 변화를 작게 하는 것들, 즉 뜨겁게 유지하거나 차갑게 유지하는 것들이 바로 단열류의 이용입니다. 그래서 보온병, 얘들아 보온병 언제 써? 뜨겁게 차갑게, 일명 텀블러, 진공 텀블러 얘기하는 거야. 이거 뜨겁게 유지하는 데 써, 차갑게 유지하는 데 써. 둘 다 쓰죠? 어떤 애들은 보온병이 겨울에만 쓰는 줄 알아. 여름에도 씁니다. 그쵸? 맞지? 자, 그 다음 주택의 이중창 스타이로폼 아이스박스 방한복이 있어. 얘들아 방한복이 뭐죠? 겨울철에 추우라고 입어요? 따뜻하라고 입어요? 그치? 내 몸에 있는 열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이게 방한복이야. 알겠니? 됐어?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제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고요.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 됐어?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잘 나오는 게 뭘 것 같아? 보온병입니다. 뭐가 제일 잘 나온다고? 보온병. 이거는 그래서 무조건 별표 3개. 그리고 이 그림 자체를 아예 외워둬. 뭐라고? 이 그림 자체를 외워둬라. 잠깐만. 계속 이어서 합시다. 자, 그래서 이 보온병은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자, 일단 첫 번째가 있습니다. 자, 이중벽 사이에 진공 공간이 있어. 진공 동글뱅이. 이거 방금 전에 했죠? 진공이면 그 어떤 고체, 액체, 기체 매질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도 안 일어나고 그 다음 액체나 기체가 없으니까 대류도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 진공이 전도와 대류를 막아준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돼. 전도하고 대류의 이동을 차단하는 거야. 그럼 이것만 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뭐가 필요해? 복사도 막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 복사를 차단하는 방식이 바로 뭐라겠어? 은도금. 됐죠? 그럼 야, 내가 요거 진공 만들고 은도금해서 여기 있는 뜨거운 물이나 여기 있는 차가운 물을 온도가 안 바뀌게끔 일정을 유지했다고 치자. 그치?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이 물을 꺼내서 먹을 거야. 어떻게 꺼내 먹을 거야?
꺼내 먹으려면 반드시 뚜껑이 필요하죠. 맞아? 그래서 이 뚜껑을 설치하는데 그냥 뚜껑이 아닙니다. 이 뚜껑은요, 무슨 뚜껑이야? 어차피 고체로 만들잖아. 전도가 잘 일어나는 고체야, 전도가 안 일어나는 고체야. 안 일어나. 그래서 금속 뚜껑이 좋겠어? 비금속 뚜껑이 좋겠어? 금속보단 비금속이 좋겠지. 그래서 나무라든지 고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뭐야? 전도를 막아주는 거야.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보온병 만들었습니다. 보온병 시험 문제 잘 나와. 꼭 알아둬. 그리고 이 보온병이 이런 구조다라는 거 비슷한 게 보온도시락이라는 게 있어. 니네 모르지? 보온도시락. 선생님 어렸을 때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가지고 되게 흔했었는데 이 보온도시락이 처음 나왔을 때 엄마가 사온 거야. 나 니들보다 더 어렸을 때.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도시락 싸가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너무 궁금하잖아. 얘가 어떻게 하면 뜨끈뜨끈 아니면 차갑게 유지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걸 뜯어봤어. 뜯어봤는데 진짜 은도금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손으로 툭 건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쓱 하고 깨진 거야. 뒤지게 혼났다. 알겠어?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대망이어가지고 안 뜯어본 게 없어요. TV도 뜯어봤지. 그 다음 라디오도 뜯어봤지.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분해는 가능한데 합체가 안 돼. 뒤지게 맞았지. 그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다음 주체계에서 우리가 단열재로 사용하는 거. 일단 벽과 벽 사이에 스타이로폼 이런 거 집어넣습니다. 이 스타이로폼은요, 너네 여기 동글동글 보이지? 이게 다 공기층입니다. 공기가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스타이로폼에 포함된 공기, 이 공기가 전도를 막아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벽에 창문이 하나도 없으면 너무 답답하죠. 햇빛도 잘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창문이 유리창이 하나가 아니야. 유리창 하나면요, 열 전도가 엄청나게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중창을 만들고 그 사이에 무슨 층을 놨어? 공기층. 이것도 역시 전도가 안 일어나게 해준다. 됐습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 다음 이중창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삼중창. 근데 단점은 뭐죠? 비싸. 알겠어? 니네 집에 살고 있는 아파트 알지? 니네 집 살고 있는 아파트. 그거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야, 이번에 우리 집 창호라고 합니다. 싹 다 리모델링해서 바꿀 거야 라고 하잖아? 얼마 들 거 같냐? 보통 니네들 집구석 보통 한 30평에서 40평 사이겠지. 그쵸? 그거 창문 다 바꾼다고 해보자. 얼마? 내가 정확한 건 몰라요. 얼마? 80만 원? 그럼 나도 바꾸겠다. 그렇지? 80만 원이면 나도 바꾸겠다. 맨날 바꾸겠다. 한 달에 한 번씩 바꿔도 되겠다. 그렇지? 몇 천 들어요. 내가 예전에 한 2천 정도인데 지금은 몰라요. 시세를 몰라서 2, 3천 될 거야. 진짜 비싸. 그리고 이거는 기본형이에요. 진짜 비싼 건 몇 억짜리도 있어. 알겠어? 그래서 단독주택 알지? 여기 쭉 가다 보면 외국인 학교 옆에 탐리동 알아? 거기 가다 보면 집 좋은 것들 많지. 그 집 중에 한 집이 창호비만 2억 든 집 알고 있어. 창문가만 2억. 대박이지. 그치? 난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싼 거야. 오케이? 참고적으로 알아둬. 근데 그걸 만약에 니들이 막 집에서 야구하다가 그걸 깨트려 먹었어? 뒤지게 혼나겠지? 조심해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내용 알아봤고 이제 오른쪽에 단열의 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단열을 이용한다. 온도를 차갑게 또는 뜨겁게 유지하는 거. 그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단열의 이동이야. 그래서 한번 써볼게. 뜨겁게 유지하거나 또는 차갑게 유지하는 방법. 이런 도구들, 이게 바로 단열을 이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제일 먼저 아이스박스가 있어요. 얘들아, 아이스박스는 뜨겁게 유지하는 거야? 차갑게 유지하는 거야? 둘 다. 둘 다입니다. 알겠어? 보통 니네가 아이스박스를 여름에만 써서 그렇지 겨울에 써도 돼. 아이스박스에다가 뜨거운 물체 집어넣고 겨울철에 갖고 다니잖아? 이거 빨리 식어, 천천히 식어. 천천히 식겠죠. 알겠니? 오해하지 마. 아이스박스는 둘 다 쓰는 거야. 그래서 아이스박스 밑줄 치시고 그 다음 소방관의 방열복이 있습니다. 이거 뜨거우라고 아니면 뜨겁지 말라고. 뜨겁지 말라고. 그 다음 방한복 있어. 추우라고 춥지 말라고. 춥지 말라고. 그 다음 얇은 옷 여러 겹 겹쳐 입기. 이게 겨울철에 너무 추워. 그치? 추워 뒤질 만큼 추워? 그러면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 입으면 옷과 옷 사이에 뭐가 형성되니? 공기층. 이 방법을 요거하고 요거를 우리 남학생들은 군대 가서 느낄 것이다.
겨울철에 내가 진짜 그지만 안 하고 야 8월만 되잖아. 8월까지는 그나마 살만해. 9월부터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 가잖아. 얼어 뒤져. 진짜 얼어. 추위 많이 타는 애들은요. 8월 달에도 밤이 되잖아. 얼어 죽어. 근데 9월 되잖아. 진짜 더 그러니까 추워 대죠. 경량 패딩 정도는 필요해. 패딩 정도 필요해. 근데 밤에 나가서 뭐 하래? 보초스래. 그럼 어떻게 하겠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선생님이 옛날 입었던 거 알려줄게. 첫 번째 위부터 얘기해 줄게. 위가 항상 더 많이 입는다. 일단 우리가 메리아스라는 걸 하는 거 알지? 난닝구.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내복. 나 평상시에 내복 안 입던 사람이야. 내복을 입을 수밖에 없어. 내복 입고 그다음 뭐 입을 것 같아? 원래는 군복이거든. 군복. 그다음 끝일 것 같아? 체육복. 체육복 입어요. 그다음 묵티 이런 거 해요. 그 사이에 그다음 여기서 끝날 거 아니? 아니 깔깔이라는 걸 입어. 야상이라는 걸 입어. 방한복 입어. 이렇게 입어. 알겠어? 그래도 나가도 추워. 장갑은 최소한 2장 이상이야. 2겹 이상. 알겠어? 근데 밑에가 문제야. 밑에는 입을 게 없어요. 일단 빤스는 옷이 아닙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내복 하나, 체육복 하나, 군복 하나, 방한복 하나 4개야. 그래서 위는 괜찮은데 밑에가 되게 허전해. 그래서 우리 밖에서 몰래 갖고 온 게 있어. 뭘 갖고 있을까? 갖고 올까? 일단 가볍고 그 다음에 보온 효과가 뛰어나야 돼. 소연아, 뭘 입을 것 같아? 참고적으로 나 남자야. 뭘 입을 것 같아? 뭔데? 정답 스타킹. 스타킹을 입습니다. 스타킹 중에서도 얘들아 밴드 스타킹이 있고 판타롱이 있고 팬티가 있거든. 판타롱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이 조금 있다가 막 움직이면 흘러내려. 그치? 그러니까 뭘 입어야 돼? 팬티. 단점은 뭔지 알아? 화장실 가려면 옷을 몇 개를 벗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급할 땐 뒤진다. 막 진짜 거짓말하고 다 찢어버리고 싶어.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입고 가도 그렇게 추워. 근데 이제 제일 추운 게 뭐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발가락. 발가락은 어떻게든지 안 돼. 막 발가락. 야 발시로 돼지거든. 발시로 돼지는데 발가락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꼼지락꼼지락밖에 못 해요. 왜냐면 신발에다가 워커라고 해서 군화가 있잖아. 군화 위에 방한화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신거든. 그게 끝이야.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땐 그랬어. 하지만 너희들은 과학기술의 산물. 겨울철에 너희들의 몸을 후끈 달아오게 해준 뭐가 있죠? 핫팩. 신발 전용 핫팩이 따로 있어. 알겠어? 그 다음 또 이런 거 핫팩 군인용이 있어. 마이핫 보온대라고. 그런 거 크게 2개 정도 신발에 핫팩 그 정도만 있으면 안 추울걸? 그리고 요새는 또 이런 것도 된대요. 발열조끼라고 해서 보조 배터리에 딱 쳐가지고서 탕 키면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동아야 좋은 세상 맞죠? 군대 빨리 가. 알겠죠? 좋은 세상이니까 군대 빨리 가야죠. 나는 10억을 준다고 해도 안 갈 거야. 생각을 해볼 수 있어. 병장으로 10억을 주고 가서 1년 6개월 다시 해라? 할 것 같아. 참고, 그렇지 월급도 주지. 너네 참고적으로 하나 알려줄게. 야, 니네 18개월인 거 알지? 그쵸? 18개월인 거 알잖아. 육군이 18개월입니다. 그치? 해군은 20개월이고요. 공군은 21개월인가 그래. 그치?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군인이 누굴까요? 공군이야. 왜냐면 휴가가 많아. 휴가도 많고 그 다음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 그런 데 안 가도 되지. 물론 공군 보직에 따라 가는 애들도 있어. 육군은 가죠. 휴전소도 갈 수 있지. GOP라는 데 가가지고 북한 애들 맨날 볼 수도 있지. 근데 공군은 그런 거 안 가잖아. 그리고 훈련도 그렇게 덜 빡세고. 그리고 어차피 병장으로 3개월 더 하잖아. 한 달에 200몇만 원씩 3개월이면 600만 원이면 그것만 받아도 해외여행 갈 수 있잖아. 맞잖아. 그 3개월이 휴가로 다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공군 인기가 좋은데 공군 가려면요. 대학교 1학년 성적으로 갑니다. 대학교 성적으로 가요. 즉 학교 다닐 때 대학 들어갔다가 아싸 나 놀 거야. 육군 가야 돼. 참고적으로 나도 공군 출신이거든. 공군 출신인데 나 때는 국어, 영어, 수학, 역사인가 한국사인가 이거 시험 봤어. 시험. 수학은 봤나 안 봤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시험 봐서 갔어. 시험 봐서. 그래서 시험 봐서 떨어진 애들도 많이 있었어. 왜? 미쳤냐? 전투기 타는 애들은 파일럿이죠. 전투기 타는 파일럿. 그게 공군사관학교 나온 애들만 타는 거야.
걔들이 비행기를 띄우기 위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활주를 담당하는 애들도 있겠고, 무기 다른 애들도 있겠고, 그다음 관제탑 하는 애들도 있겠고, 기지 지키는 애들도 있겠고. 선생님은 뭐 했을까? 날씨 예보. 날씨 기상 관측했어. 나 기상 관측 병이었어. 그래서 니네 3학년 때 이제 날씨 얘기가 나오거든. 선생님 전문 분야죠. 참고적으로 선생님은 30개월 했습니다. 2년 6개월 했어. 알겠냐? 니네 6공보다 1년을 더 했습니다. 개 짜증났어. 자, 그다음 커튼 설치라고 돼 있어. 겨울철에 엄마가 커튼을 설치하고 카펫이나 담요를 깝니다. 그렇죠? 그러면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따뜻하죠. 그다음 옥상과 벽면에 식물을 심으면 그 식물체가 이제 주택에서 빠져나가는 열을 막아주기도 하죠. 됐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바로 뭘 알아봤어? 단열에 대한 얘기 알아봤어. 자, 이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바로 이름하여 열평형입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 오른쪽에서 설명할 거니까 설명 먼저 들으세요. 뭐라고? 설명 먼저 들어라. 뭐라고? 설명. 이거 좀 올려야겠다. 에이! 왜 이래? 됐어.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배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열평형 시작 한번 해볼게. 자, 얘들아, 열은 에너지라고 했어. 물질의 온도 변화 또는 상태 변화의 원동력을 우리가 열이라고 하고, 열 에너지가 많은지 적은지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온도죠. 그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숫자로 표현해서 열 에너지가 많으면 온도가 높고 열 에너지가 적으면 온도가 낮다라고 표시를 하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미 배웠던 게 있어요. 열은 항상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건유라, 고온에서 저온이야? 저온에서 고온이야? 열이 이동하는 방향은? 뭔 개소리야.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이동한다고? 항상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해요. 방금 전에 건유릴처럼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이동한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열 에너지 이동하는데 관련된 법칙이 있어. 이걸 우리가 열역학 2법칙이라고 하거든? 그 열역학 2법칙의 위배가 됩니다. 알겠어? 항상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뭔가 이동하지,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이동하는 건 없어. 야,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아래쪽으로 가도 아래쪽에 있는 물이 위쪽으로 가는 거 본 적 있냐? 못 봤지? 아, 물론 내가 건드려주면 올라갈 수 있지. 안 건드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절대 불가능해. 알겠니? 됐어? 이거 무조건 이 세상의 법칙이야. 열은 항상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에너지가 적은 쪽으로 이동해. 거꾸로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이동하면 이건 자연 법칙의 위배가 되는 거야. 말도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지. 이렇게 열이 이동한 다음에 언제까지 이동할 거야? 라는 거야.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지? 언제까지 이동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해요.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해보자. 여기 뜨거운 물 100도씨 한 바가지가 있고요. 여기는 0도씨 한 바가지가 있어. 됐어? 그럼 누가 봐도 100도씨의 물에서 0도씨의 물로 열이 이동하겠지. 맞아?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어떤 일이 벌어져? 얘네들은 이제 열이 이동하면서 얘가 온도가 떨어지고 얘가 올라갈 거야. 그러면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보면 같은 온도가 되는 순간이 있겠지. 지금 같은 건 한 바가지라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100도씨하고 0도씨의 딱 평균 몇 도씨가 될 때까지, 50도씨가 될 때까지 열이 이동하는 거야. 그 다음 50도씨가 딱 되면 이제 온도차는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열 이동이 있어 없어? 없지.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열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상태? 열평형 상태. 그럼 열평형 상태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은 온도 상태를 우리가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열평형 상태가 뭐라고? 같은 온도 상태. 자, 고온에서 저온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은 저절로 이동한다. 언제까지 이동한다? 두 물체가 같은 온도가 될 때까지. 그 같은 온도가 되는 구간을 뭐라고 부른다? 열평형 상태. 됐습니까? 그럼 열평형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열의 이동은 있다 없다? 없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열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져? 얘는 열을 얻어. 이렇게 했지. 그럼 열을 잃게 되니까 당연히 온도는 떨어질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 자, 얘들아, 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열의 양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Q라고 쓸 거야. 이걸 뭐라고 불러? 열량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열량. 자, 그러면 얘는 열을 잃으니까 Q1이라고 쓰면 되겠지.
아니면 마이너스 Q. 맞죠? 근데 얘가 열을 잃으면 잃은 만큼 얘는 뭐 하죠? 얻어가겠죠. 그럼 이건 뭐라고 쓰면 돼? Q 업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잃은 만큼 얻어가고 얻은 만큼 잃어가. 됐어? 그래서 이제 새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열평형 상태는 무슨 상태야?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이 같은 상태야. 됐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해. 열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열량 보존 법칙.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은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열을 10개 잃었대. 그럼 10개 얻었다는 얘기지. 이게 갑자기 어디로 가겠어? 여기로 가겠지. 이래니 이걸 무슨 법칙? 열량 보존 법칙. 야, 법칙이라고 들었으면 깨져 안 깨져? 안 깨져. 그래서 앞으로 오늘은 아닌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식 써먹는 거 배울 거야. 뭐 배운다고? 공식. 이때 이 공식 써먹을 때 이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알겠어? 너네 열 파트는요. 이번 오늘까지 나가는 건 쉬운 거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나가는 게 더럽게 어려운 거야. 깨끗하게 어려워야 되는데 더럽게 어렵습니다. 알겠니? 됐어? 긴장 바짝 하시고 이거 미리 외워둬. 그럼 얘는 열을 잃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진다겠죠? 그치? 그럼 얘는 온도가 떨어지고 얘는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자, 첫 번째 온도가 떨어지기 전엔 고온이야. 입자 운동이 활발하겠니? 안 활발하겠니? 효준아. 고온의 물체는 입자 운동이 활발 안 활발? 그렇지. 근데 활발했던 녀석이 온도가 떨어지고 있어. 활발해져 둔해져. 그렇지, 둔해지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쓰면 돼? 입자 운동이 얘는 뭐라고 하면 돼? 둔해질 거야. 그다음 얘는 원래 원칙적으로 둔해졌었지. 둔하고 있었지. 근데 열을 받았네? 온도가 올라가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겠네? 맞아? 그런 다음에 둔해지고 활발해지다 보면 이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럼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입자 운동이 동일합니다. 뭐라고?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 동일해. 이해됐어? 이걸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볼게. 여기 고온이 있었는데 고온의 입자는 와이파이가 4칸이야. 와이파이가 몇 칸? 4칸. 여기 저온의 입자가 있어. 저온의 입자는 와이파이가 2칸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섞었으면 열이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이동한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그럼 여기는 온도가 올라가겠어, 떨어지겠어? 떨어지고 여기는 올라가지? 그래서 와이파이가 한 칸 없어지고 대신 와이파이가 한 칸 생겨. 그러면 입자 온도가 똑같네?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 이게 열평형 상태야. 지금 현재 열평형 상태의 뜻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열평형 상태의 뜻은 뭐라고? 같은 온도가 될 때. 같은 온도 상태를 열평형. 또 다른 표현으로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이 같은 상태. 세 번째 입자 운동이 같은 상태. 이런 걸 전부 뭐라고 한다? 열평형이라고 해요. 알겠니?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열평형 상태가 되면 같은 온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열의 이동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뭐라고? 그래프. 자, 이때 그래프를 그릴 때 이 그래프가 중요하니까 잘 봐라. 니들 책에 있으니까 설명 들으세요. 자,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온도입니다. Y축은 뭐라고? 온도. 됐어? 처음에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어떤 놈은 온도가 여기 있고 어떤 놈은 온도가 여기 있대. 그럼 누가 봐도 얘는 뭐야? 고온이죠. 얘는 누가 봐도 저온이죠.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섞을 거야. 그냥 간단하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얘들아,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 섞었으면 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내려가지. 얘는 올라갈 거야. 맞죠? 되니?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그리잖아. 이렇게 그려요. 잘 봐야 돼. 선생님 그림을 잘 봐야 돼.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져. 됐어? 됐어? 그러면 이제 재밌는 구간이 하나 생겼죠? 어느 구간? 요 구간이 생겼어. 요 구간부터는 얘네들이 전부 무슨 온도야? 같은 온도 상태지. 이렇게 같은 온도 상태가 되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 아까 열평형 상태다라고 부르는 거고, 이때 같은 온도를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에 띵띵띵띵띵띵띵띵 요 온도를 우리가 재면 되는 거야. 라지 T라고 할게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 열평형 온도라고 적는 거야. 됐어?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잘 봐. 얘는 무슨 물이야? 뜨거운 물이야? 차가운 물이야? 뜨거운 물이죠. 고온은 온도가 내려갔고. 그 다음 밑에 있는 파란색은 뭐에 해당돼? 저온은 온도가 올라갔어. 됐죠?
이때 해석 잘해야 된다. 잘 봐. 니들 지금부터 볼게. 자,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고 했어. 그럼 이 고온하고 저온에 온도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온도차가 큰 놈이 있고 온도차가 작은 놈이 있을 겁니다. 그쵸? 승현아, 누가 열 에너지가 많이 이동할까? 즉 이동하는 열량은 온도차가 클 때, 온도차가 작을 때. 그치? 클 때 많이 이동하겠죠. 한 놈은 100도고 한 놈은 99.9도예요. 열 에너지가 이동은 하겠지만 조금 이동하겠지. 뭔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온도 차이 때문에 열이 이동하고, 맞아? 온도 차이만 있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열이 이동하고,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데 언제까지 이동한다? 열평형 상태까지. 됐어? 왜? 왜? 주변에 열을 잃어서? 그런 건 관심이 없어. 안 그래도 이따 얘기할 거야. 여기서 얘는 이 새끼하고 이 새끼만 따지지 주변 물체를 왜 따져? 됐습니까? 관심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잘 봐라. 요 온도는요. 요 온도는 무슨 온도냐? 바로 열평형 온도고, 열평형 온도고 되기 전까지 이제부터 잘 봐. 처음 구간 보면 온도 차이가 커요, 작아요? 크죠? 열 에너지가 많지. 그 다음 두 번째 구간 봐봐. 온도 차이가 커요, 작아요? 작죠. 세 번째 구간 보세요. 이거 온도 차이가 어때요? 더 작죠. 네 번째 구간 보세요. 온도 차이가 굉장히 작지. 여기부터는 온도 차가 없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써보자. 여기까지 딩딩딩딩딩딩딩딩딩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언제야? 열평 되는 시간까지야. 그쵸? 열 에너지의 이동이 있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치?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데 열 에너지의 이동량은 증가하냐 감소하냐? 감소하죠. 이게 시험 문제잖아. 열 에너지 이동량 감소하는 이유가 뭐야? 온도 차이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더블뱅이 친데 같은 온도야. 온도 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열의 이동이 있다 없다? 없다. 맞아? 근데 만약에 요 두 개의 물체가 같은 온도가 됐는데 주변에 뜨거운 물체가 하나 있어? 그럼 또 열받겠지. 주변에 차가운 물질이 있어? 그럼 얘는 열을 잃겠지. 그건 나중 얘기고요. 여기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알겠어? 우리는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딱 두 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주변은 관심 없음. 알겠니? 됐어?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 온도에 대한 얘기야. 이 온도.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한번 볼래? 여기가 0도씨다. 여기가 100도씨다. 그러면 얘들아 이거 몇 도씨가 될 것 같아? 그치, 50도 될 것 같지? 정답부터 얘기할게요. 틀렸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 100도씨 한 바가지 있고요. 물. 0도씨 한 바가지 있어. 똑같은 양. 그럼 섞어 정확하게 50도 맞아요. 이건 맞아요. 근데 내가 몇 바가지 섞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 없지? 없어 분명히. 됐어? 그래서 이제 상식으로 생각해봐. 야 뜨거운 물 100도씨짜리는 10바가지 있고요. 차가운 물은 한 바가지 있어. 뜨거운 물 잔뜩 있는데 차가운 물 한 바가지만 섞었어. 이거 50도씨로 미지근해져? 아니면 뜨거워? 거의 뜨거워. 그치, 겁나 뜨겁지? 그런 경우에는 이게 100도씨에 근접해. 알겠니? 그러면 이번에 거꾸로. 자, 차가운 물은 한 100바가지 있었는데 뜨거운 물은 5바가지만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분명히 얘는 온도가 떨어지고 얘는 올라갈 텐데 문제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 조금 올라가? 조금밖에 안 올라가지. 뭔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그래프가 얘들아 잘 봐. 얘하고 얘 정확하게 가운데 있으면 같은 양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그래프가 잘 봐. 요 온도가 위에 있어. 그럼 누가 많아? 위에 게 많아. 알겠어? 뜨거운 물이 많은 거야. 그 다음 요 온도가 아래에 있어. 그럼 누가 많은 거야? 차가운 게 많은 거야. 됐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배우시면 되고 우리 다음번에 공식을 배우잖아. 그럼 공식을 배우면 그 공식을 이용해서 질량비가 몇 대 몇 이런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심 없다. 오늘은 그냥 대충 네가 많고 네가 적고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됐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야, 뜨거운 물은 많은데 차가운 물 한 바가지만 뚝 집어넣으면 온도가 100도씨보다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50도까지는 안 돼요. 거꾸로 0도씨 물 이만큼 있는데 뜨거운 물 한 바가지만 집어넣었어. 0도씨보다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50도씨는 안 되겠지. 이런 얘기예요. 건율이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부터 요 얘기를 책에다가 데코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평형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했습니다 라고 했어. 얘들아, 접촉 안 해도 온도차가 나면 무조건 열이 이동하는 거야.
항상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하여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 밑줄 쳐.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물체의 온도차가 0인 상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열평형이라고 해. 그럼 온도차가 0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무슨 일이 벌어져? 열의 이동은 없다. 됐죠? 자, 그래서 온도차가 0이기 때문에 열평형 상태가 되면 열 어퍼스트로피 S 열의 이동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열평형 상태가 되면 두 물체의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왜? 열의 이동이 없으니까. 왜? 같은 온도니까. 자, 그다음 열을 얻으면 운동이 활발해지고 열을 잃으면 입자의 운동이 둔해져. 그치? 근데 열평형 상태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바로 같은 입자 운동이 되죠. 가로 열고 써. 같은 입자 운동을 갖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4칸, 2칸에서 3칸, 3칸. 그렇죠?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 아까 얘기한 거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동하는 열이 많다라고 했어. 요거 외워. 차이가 크면 이동하는 양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한 경우라고 돼 있어. 자, 이거 고온이고 누가 봐도 저온입니다. 고온은 온도가 떨어지고 저온은 온도가 올라가. 그래서 언제까지 이동하냐라고 하면 여기까지 열이 이동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여기 아닙니까? 아니, 여기 이후를 전부 열평이라고 하는 거지. 온도가 같아지기 시작한 요 지점까지 열이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 여기를 띵띵띵띵띵띵띵띵이라고 쓰고 여기 전에는 열 이동이 있고 여기 열평형 상태에서는 열 이동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쓰시면 되죠. 됐어? 그럼 또 쓸 거. 열평형 상태가 되면 열의 이동이 없어. 그래서 얘 입자 운동 둔해지고 얘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무슨 상태가 된다? 같은 입자 운동 상태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림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누가 봐도 와이파이가 많죠? 와이파이가 적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해. 거꾸로 이동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현재 입자 운동이 어떻게 돼? 둔해지겠죠? 얘는 입자 운동이 어떻게 돼? 활발해지겠죠? 그러다가 같은 상태가 된다? 그럼 볼 것도 없이 그 지점부터 우리는 뭐라고 불러?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내가 뭐라고 했지 아까?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열의 이동이 많다고 했지? 여기는 온도 차이가 이만큼이지. 그럼 열의 이동이 이만큼이야. 맞지? 그 다음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온도 차이가 이렇게 줄어드네?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니까.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뭐야? 이동한 열의 양입니다. 맞아요? 됐니?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되고 네 번째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뭐가 돼? 0이 되고. 뭔지 알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하는 열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동하는 열 에너지의 양은 잠깐만 량 헷갈리네. 아이 귀찮아. 이동하는 열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요. 맞죠? 뭐? 야, 왜 너희가 왜 선생급이 되려고 그래? 응?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수업을 끊어? 어? 왜 먼저 앞서서 얘기해? 내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 내가 만약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때 질문하던가. 이 새끼가 그냥.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방금 질문한 게 이거예요. 이 녀석하고 이 녀석 중에 이거 뜨거운 물, 이걸 차가운 물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의 온도가 정확하게 가운데면 위하고 아래의 양이 똑같은 거예요. 단 같은 물질일 경우. 이게 다른 물질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데 같은 물질이라고 하자. 근데 온도가 가운데보다 밑에야 뭐가 많은 거야? 얘가 양이 많고 얘가 양이 적다. 굳이 쓸 필요 없다고 했지. 왜? 지금 써봤자 아무 도움도 안 돼. 우리는 나중에 이게 몇 대 몇 이렇게 구할 거야. 지금 못 구한다. 니네 이 마지막 단원이 제일 어려울걸? 이제 왜? 수학을 할 거거든. 비례반비례 막 이런 거. 알겠니?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되는데 잘 안 하니까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볼게요. 온도가 높은 녀석은 열을 잃어. 이때 잃은 열량을 뭐라고 해? Q1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 그 다음 거꾸로 온도가 낮은 녀석은 위에 있는 높은 녀석한테 열을 받아. 그래서 Q업, 그것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그래서 이제 별표하세요.
자,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면 열평형 상태죠.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온도 변화가 없고,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바로 무슨 일이 벌어져? 열에너지 변화가 없어. 그치? 그 상태를 뭐라 한다? 열평형 상태. 그 열평형 상태까지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얘가 잃은 열량과 얘가 얻은 열량은 서로 같을 거야. 그게 바로 요거고, 요거를 아까 뭐라 한다겠어? 열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겠죠. 이게 열량 보존 법칙이에요. 뜻은 이거야. Q1 이꼴 Q업 고온이 잃은 열량과 저온이 얻은 열량은 항상 같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열평형 상태 이용이라고 돼 있어요. 열평형 상태 이용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같은 온도 만들기야. 다시 한번 뭐라고? 같은 온도 만들기. 그래서 이 이용은요, 나는 구분을 못하겠다? 그럼 외우시기라도 하세요. 자, 열평형 상태 이용 뭐라고 했어 아까? 같은 온도 만들기야. 그러면 어떤 온도 만드는 거야? 뜨거운 온도 만들기, 차가운 온도 만들기. 그런 걸 우리가 바로 열평형 상태 이용이라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옛날 방식을 얘기해보자. 이게 온도계야. 겨드랑이 같은데 이렇게 껴고 있지.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나랑 얘랑 한 몸이 되지. 그치? 그래서 내 몸에서 온도계로 열이 쭉 이동해. 영원히 이동합니까? 이동하다 맙니까? 이동하다 말지. 언제가 되면? 같은 온도가 되면. 그러면 이걸 딱 빼! 빼서 딱 보니까 내 몸의 온도가 36.5도다 정상. 근데 문제는요. 얘 빼자마자 식어 안 식어? 식지? 식는데 바로바로 식으면 돼. 나중에 천천히 식어야 돼. 왜? 눈금 읽을 시간 정도는 벌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되니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미리 좀 알아둬. 비열이 큰 애들을 씁니다. 뭘 쓴다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자, 그 다음 한약팩을 뜨거운 물에 담거나 이걸 뭐라고 해? 중탕이라고 해요. 알겠니? 물에 담궈 놓으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 차가운 한약팩에 뜨거운 물에서 열이 가지. 영원히 가요? 가다 멈춰요. 언제가 될 때? 미지근해지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맛있게 원샷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냉장고 속에 음식을 집어넣어. 그러면 음식이 뜨겁니? 냉장고가 뜨겁니? 이건 냉장고야 온장고 아니야. 그래서 음식에 있던 열이 누구한테? 냉장고한테 뺏겨. 근데 이제 니네 알잖아. 냉장고의 온도 우리 조절하는 버튼들이 밖에 있잖아. 거기 15도씨라고 돼 있으면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음식물들은 15도씨가 될 때까지 열 뺏기기만 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 뺏겨 안 뺏겨? 안 뺏기는 거지. 이거 차갑게 보관하는 거죠. 그 다음 생선을 얼음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열이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죠? 이 생선에서 얼음 쪽으로 열이 이동하면서 얘가 차갑게 유지되죠. 자, 지금부터 이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식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 몸에서 온도계로 열이 이동할 거야. 영원히 아니 같아질 때까지. 자, 얘는 어떻게 된다? 뜨거운 물에서 한약팩으로 열이 이동할 거야. 그럼 요 세 번째는요. 음식의 열이 어느 쪽으로? 냉장고한테 이동해서 냉장고가 뺏어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생선을 얼음 위에 올려놨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생선의 열이 어디로? 얼음한테 뺏기게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온도를 같은 온도 만들 수 있죠. 뜨겁게 만들고 차갑게 만들고 차갑게 만듭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제 오른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쏙쏙이 보자. 7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냉난방 기구를 설치한 방의 안의 모습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간다고? 위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난방기는 아래쪽이 좋겠지. A. 그 다음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밀도가 크니까 그 저기는 냉방기, 에어컨은 위에 설치하는 게 좋겠지.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커서 아래로. 그래서 냉방기는 B입니다.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단열, 열 이동을 차단하는 걸 단열이라고 한다. 단열이 잘 됐다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작다는 얘기야. 맞아요? 자, 그래서 솜과 스타이로폼은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공기는 전도율이 굉장히 작은 녀석이야. 됐죠? 자, 그 다음 열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만 아니죠. 전도, 대류, 복사 모두 막아야 돼. 자, 그 다음 세 번째, 주택의 이중창 공기가 들어가 있죠. 바닥에 카펫, 주택에서 빠져나가는 열을 줄인다. 맞죠? 추울 때 우리가 많이 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한 벌 입는 것보다
얇은 옷 여러 벌. 왜? 공기층이 생성되잖아. 됐죠? 정답은 1번하고 2번이 틀렸네. 자, 그 다음 9번. 자, 누가 봐도 A하고 B 중에서 누가 고온이니? A요. 그쵸? B는 저온이죠. 열은 누가 안 식혀도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해? 그치, A에서 B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게 열이야. 됐죠? 자, 이때 문제. 언제까지 이동해요? 그건 몰라요. 왜? A하고 B가 같은 물질이 있지? 양은 얼만큼 있는지 그건 모르니까. 그냥 이동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겠고. 그 다음, 이때 이동할 때 얘들아,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거야. 그 같아진다는 얘기는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같은 운동 상태가 되는 거. 언제까지 이동한다? 열평형 상태까지. 됐죠? 자, 1번. 열은 A에서 B로 이동합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만약 B에서 A로 이동하는 걸 봤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하세요. 알겠어? 그러면 TV에 나올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럴 일은 없어. 그냥 빵이야. 자, 그 다음 A의 온도는 점점 낮아집니다. B의 온도는 점점 높아져.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같은 온도가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열평형. A의 입자 온도는 점점 둔해질 테고 B의 입자 온도는 점점 활발해지겠죠. 그 다음 A가 잃은 열량은 B가 얻은 열량하고 같죠. 잃은 만큼 얻은 양이 같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겠어? 열량 보존. 자, 10번입니다. 누가 봐도 가는 뭐예요? 고온, 나는 저온. 이때 처음 구가는 온도 차이가 많았네. 어이구, 열에너지 이동량 많았네. 그 다음 온도차 줄었네. 열에너지 이동량 줄었네. 열에너지 이동량 더 줄었어. 여기 C하고 D 구간 같은 경우부터는 온도가 같네. 여기부터는요. 열 에너지 이동, 열의 이동이 있어 없어? 없어요. 0입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얘네들이 만약 같은 물질이라고 하자. 뜨거운 게 많아? 차가운 게 많아? 뜨거운 게 많지. 왜? 열평 온도가 가운데보다 높으니까. 됐지? 자, 1번. 가와 나 사이에 열이 이동하는 방향을 화살표를 쓰세요. 가에서 나를 이동하죠.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자, A, D 중 열평형 상태 구간은 D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면 D입니다. 넘겨. 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열평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실험을 할 때 얘들아 완벽한 이론과 실제가 틀리다라는 걸 알 거야. 왜 그럴까? 그렇지. 이 열량계가 완벽하게 열을 차단하지 못해. 알겠어? 주변으로 열을 뺏기는 걸 그나마 조금 막아보겠다고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이중이지. 공기층 같은 걸 집어넣었지만 그래도 요 실험의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니들 모든 과학 실험은요. 이론과 실제가 틀려. 알겠니? 어쩔 수가 없다. 그 다음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뜨거운 물을 붓고 있지. 붓는 사이에도 열이 뺏길 수 있어. 누구 때문에? 공기 때문에. 맞죠? 그렇잖아. 알겠니? 자, 그래서 잘 봐. 현재 뜨거운 물이 몇 도인가 봤더니 여기 처음에 몇 도씨라고 나와 있어? 60도. 그 다음 뜨거운 물을 집어넣었을 때 그 어떤 녀석한테도 열을 잃지 않았다고 치자. 그 다음 여기다 이제 차가운 물을 집어넣을 거야. 차가운 물 몇 도짜리 집어넣었어? 10도. 그런 다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온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지털 온도계를 설치했습니다. 맞죠? 자, 열은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고?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동할 거야. 언제까지?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때 온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4분하고 6분 요 사이가 될지 6분부터일지 5분일지 4분 30초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치? 여기 아무튼 4분 6분에서 6분 이후부터 온도가 일정해졌잖아. 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열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현재 이전에 열평형이 시작됐는지 여기부터 시작됐는지 그거 모릅니다. 이건 모르지. 맞지? 근데 우리 옆에 보잖아. 6분은 이미 열평형이고 6분 전이네. 여기부터 열평이 시작됐네. 그쵸? 맞죠? 자, 그러면 잘 봐봐.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을 섞어. 60 더하기 10 얼마야? 70 나누기 하면 35. 그러면 35가 딱 나오면 두 물의 양이 똑같죠. 근데 누가 봐도 뜨거운 물이 많아 차가운 물이 많아. 그걸 뭐 어떻게 알아? 이걸 보고 알아야지. 이걸 보고 알아야 되지. 그치? 그다음 35도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지. 그럼 차가운 물이 많은 거야. 뭐가 많은 거라고? 차가운 물이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차가운 물이 뜨거운 물보다 질량이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뭘 가지고서?
요 열평의 온도가 35도보다 낮은 걸 가지고 있어. 됐어? 됐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나오지. 근데 나중에는 뭘 배우는 줄 알아? 얘 온도 변화 얼마니? 얘는 얼마니? 그치? 그러면 30, 20이지. 맞지? 그치? 여긴 30도 변했고 20도 변했지. 20도 변했으면 온도 변화가 적지. 왜? 많아서 그래. 얘는 온도 변화 비율이 3대 2지. 그치? 3대 2면 질량비가 2대 3이라서. 오늘은 몰라요. 하지만 우린 다음번에 배울 거야. 이때 써먹는 공식이 미리 한번 잠깐 봐봐. 유명한 공식이 있어. Q는 C 암탉 공식이야. 이걸 외워야 돼. 이걸 외워야 돼. 지금 쓰지 마. 이게 열량입니다. 비열입니다. 질량입니다. 온도 변화예요. 이때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같은 비열이야. 그 다음 얘는 잃은 만큼 얻어가고 얻은 만큼 잃어가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겠어? 열량은 똑같아. 그러면 M하고 델타 T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그래서 얘가 3대 2니까 얘가 2대 3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걸 써볼 거야. 알겠니? 이 공식 하나 가지고 헤쳐먹는데 공식은 하나인데 그걸 못 써먹어? 점점점. 그쵸? 점점점이 됩니다. 됐어?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정리 보자. 열은 온도가 뭐한 물체에서 높은 녀석에서 낮은 녀석으로 이동하죠. 그 다음 두 물체의 온도가 다른 녀석이 접촉하면 붙어 있으면 항상 온도가 높은 녀석에서 낮은 녀석으로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뜨거운 녀석은 온도가 낮아지고 차가운 녀석은 온도가 높아져. 그래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무슨 상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죠. 그럼 이 이후부터는 열의 이동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2번, 3번. A는 뭐니? 고온. B는 뭐니? 저온. 그쵸? 그 다음 선생님이 별표한 요 지점부터는 열의 이동이 없는 열평형 상태입니다. 자, 열이 이동하는 방향이라고 했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지. 하지만 이동하는 이동량은 점점 증가해요? 감소해요? 일정해요? 감소하죠. 왜? 온도차가 줄어드니까. 자, A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은 어떻게 변합니까? 둔해지죠. 열을 잃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른쪽. 선생님이 해주는 거는요. 유형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그것만 해줄 거야. 옆에 있는 유제부터는 숙제입니다. 알겠니? 자, 열의 이동과 관련된 실험이라고 돼 있어. 바로 뭐냐? 고체에서 열의 이동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뭐라고? 고체에서 열의 이동 알아보는 실험이야. 자, 지금 현재 금속막대가 있어. 누가 봐도 뭐예요? 고체죠. 그쵸? 그러면 고체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이 상태에서 내가 한쪽 끝을 가열을 합니다. 그럼 가열을 하게 되면 여기가 열받았지. 여기 입자들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지만 역시 제자리 진동은 안 바뀌어. 아까보다 많이 진동하는 거야. 그러면 이웃한 원자를 부딪혀서 열을 쉽게 전달하겠네? 그러면 얘가 막 움직이면서 얘가 막 부딪히면서 열 전달. 또 얘가 막 진동하면서 옆에 있는 녀석 전달. 충돌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써라. 전도는 입자에 이동이 있어 없어? 없어. 입자의 제자리 충돌에 의해서 열이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들은 오른쪽으로 계속 입자 충돌이 일어나서 열이 전달되는데 이때 나무도막을 촌농에 묻혀놨어. 그럼 촌농이 녹겠니 안 녹겠니? 녹죠? 슥슥슥슥 떨어지는 순서가 1, 2, 3, 4야? 그럼 열이 이동하는 순서도 이렇게 1, 2, 3, 4로 이동하는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금속막대를 좀 바꿀 거야. 다른 금속으로. 됐어? 그럼 열 전도율은 다 똑같을까 틀릴까? 다 틀려요. 그럼 더 빨리 떨어지는 애들이 있고 더 천천히 떨어지는 애들이 있다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A 금속이라고 할게. 얘가 1초마다 떨어졌어. 근데 B 금속을 썼더니 2초마다 떨어졌어. 열 전도율은 누가 더 커? A가 커? B가 커? A가 큰 거죠. 알겠니? 됐어? 이거 까먹지 마. 그래서 이거는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열 전도율은 금속마다 다르다라는 얘기야. 이제 나중에 굉장히 헷갈리는 게 있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열 전도율이지. 열이 전달되는 정도를 우리가 열 전도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 열 팽창률하고 헷갈립니다. 열 받아서 부피가 커지는 걸 열 팽창률이라고 해. 열 전도율과 열 팽창률은 같지가 않아요. 헷갈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액체에서 열의 이동 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 대류라고 했죠. 얘들아,
대류는요. 써보자. 이거는 뭐 때문에 열이 이동하는 거야? 입자가 이동해서 열을 갖고 가는 거죠. 이때 뜨거운 건 위로 아래로 위로 차가운 건 아래로 단 액체 기체에서. 그래서 잘 봐. 현재 여기 물 여기도 물이잖아. 이거 뭐야? 액체잖아. 맞죠? 그럼 액체면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대류죠. 그래서 얘는 올라가려고 하고 얘는 내려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투명 필름이 열의 이동, 물의 이동을 막아요? 안 막아요? 막죠. 그쵸? 그러면 얘를 딱 치우면 어떻게 돼? 뜨거운 건 위로 가지. 차가운 건 내려로 가지. 그래서 지금 현재 위에도 빨간 거 있고 아래도 차가운 거 있는 거야. 현재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대류. 이해됐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효율적인 단열 방법 찾기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효율적인 단열 방법. 단열이 잘 일어나면 온도 변화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단열 방법은 이렇게 쓰면 돼. 온도 변화가 작을수록 단열이 잘 일어나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맞죠? 이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봤더니 아르미늄 포일로 감싼 물의 온도 변화가 가장 작았다? 너 1등이다. 근데 이건 사실 이런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아마 요거는 니네가 집에서 풀 건데 그냥 잠깐 보여줄게. 야, 얘는 몇 도 바뀌었어? 얘는. 그럼 어떤 게 온도 변화가 제일 작아? 발음 조심해. 톱밥이야. 족밥 아니야. 그쵸? 톱밥이 짱이죠. 그치? 그래서 이게 온도 변화가 제일 작다. 다른 말로 단열이 잘 된다. 그럼 단열이 가장 안 되는 게 뭐니? 모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생활 속의 상식. 엄마나 아빠한테 쫓겨났어. 재영아! 너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집에 나가! 너 쫓겨났어. 겨울에. 그쵸? 야, 오늘 밤 자야 되는데 아무도 너를 안 지어줘. 넌 친구 없는 왕따니까. 됐죠? 그럼 어디서 잘 거야? 자긴 자야죠. 아이, 바다나 봐야지. 바닷가 가야지. 하면서 모래를 푼 다음에 모래사장 안에서 잠을 자면 너 얼어 죽어. 그렇죠? 모래 덮고 자면 안 된다는 게 결론이 나왔죠? 그러면 뭘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톱밥 찾아야 되죠? 그건 네 사정이지. 안 쫓기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톱밥을 못 찾았어. 그나마 구하기 쉽고 따뜻한 게 뭘까요? 박스입니다. 종이박스. 그 노숙자분들이 종이박스를 네모나게 만들고 한쪽을 막고 그 안에 쏙 들어가서 하잖아. 겁나 따뜻하대. 안 잡아서 몰라요. 알겠죠? 궁금하시면 오늘 밤 집에 가가지고 엄마하고 아빠하고한테 선전포고하고 오늘 나가서 내일 한번 들어가 봐. 알겠지? 그리고 오늘 밤을 박스 주셔서 잡아봐. 알겠니? 그러면 그런 다음에 우리 내일 알려주는 거야. 선생님, 제가 잡았걸랑요? 따뜻하던데요? 그치? 목이 많던데요? 뭐 이런 식. 오케이? 동아야, 도전? 안 도전?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숙제. 수고했습니다.